네, 출발 중수와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와 그리고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빠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참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코스피 변동폭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밋밋했다는 소리죠.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코스피 변동계수가 올해 7.8%라고 합니다. 1980년에 코스피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증시의 활기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는 마당에 이렇게 변동률이 작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2부 주요 코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전일 뉴욕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뉴욕 제조업 지표 부진 원인 분석과 이달 중순에 있을 중국의 첫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그나마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별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박재민 PB팀장이 살핍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과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요. 이어서 그간 저평가 영역에 있던 지주사들이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 분석 함께 해보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전일 1개월 만에 194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오늘은 장 초반 1940선을 하회한 뒤 현재는 낙폭을 더 키워 193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51%의 낙폭 보이며 코스피 지수 193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에서는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00선 탈환에 실패한 코스닥 지수,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0.14%의 오름세 보이며 49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8억 원, 4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7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북한발 리스크와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장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1원 10전 오르면서 108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0.21%의 내림세 보이며 142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역시 나란히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 이상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28%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6만 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각 강보합권에, 반면 한국전력은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26,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2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까지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이 1% 이상의 상승세 보이며 현재 87,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재 28,300원에서 거래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 역시 약 보합권, 반면 인터플렉스가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69,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시즌과 SM은 오늘 약 보합권 GS 홈쇼핑이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전력난 수혜주로 꼽히는 가스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1% 이상의 상승세 보이며 82,600원에 서울가스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67,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성에너지 역시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패션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홍조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는 LG패션이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며 31,550원에 한섬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한세실업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며 현재 16,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현재 문재인 테마주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른손이 12% 이상의 급락세 보이며 현재 4,030원에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은 하한가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유성 TNX 역시 9%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3,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반사이익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가 강보합권 아가방 컴퍼니가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2%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13,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이 장 초반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인 김수경 우리들 병원그룹 회장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우리들 제약이 2,4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들 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한가 나타나면서 현재 2,68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가 화장품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4%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 31,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인터플렉스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69,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늘려 상한가까지 나타난 모습인데요.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현재 주당 13,1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연일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게임빌 주가가 9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확대해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는 12만 1,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우리 증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재정절벽 피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세수 증액분의 절반인 8천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저께 미국장은 이제 ISM 지수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가를 좀 많이 밀었던 게 이제 공화당에서 오바마 구상에 대한 부분을 절반 수준의 증세를 제한한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8천억 불 정도의 세수 증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고령자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의료보험에서 한 6천억 달러를 지출을 삭감하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연금의 생계비 계산법을 수정해서 지출 삭감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오바마 입장으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메디케어라는 것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할 때 내세웠던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안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메디케어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이제 공화당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8천억 달러 세수 중에 이거는 사실 작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1조 6천억 달러를 제시한 것은
당선이 되면서 그 힘을 좀 더 이용해서 크게 지금 세수 증액을 얘기한 거고, 원래 약속은 8천억 달러니까 사실 공화당이 정상적으로 좀 제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디케어의 6천억 달러 지출 삭감, 요건 아마도 부자 증세에서 공화당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카드로 쓰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지출 삭감을 줄이고 부장세를 약간 늘리고 뭐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 세율 인상 없이 공제 혜택 축소만으로도 8천억 달러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 3주 안에 합의점을 도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마도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약간 그 공화당 쪽으로 유리하게 서로 합의하게끔 유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누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가들이 보통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돈을 이제 얻다가 숨기거나 좀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막판에 어떤 방법이든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존 그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에도 결국 해결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표 부진 또 재정 절벽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9.5를 기록해서 전월에 51.7보다 낮아졌는데요. 자, 원인 분석과 함께 이 최근 미국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샌드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영국의 마켓사라는 데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항상 그 같이 내놓는데, 그 PMI 지수 거기서는 이제 6개월 말 최고치가 나와서 52.4 정도가 나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봐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보니까 오히려 50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수축하는 그런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제 신규 주문에서 지수가 조금 얕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54.2였는데 지금 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 또 수출 주문 지수도 역시 48, 47로 떨어졌고요. 고용 지수도 52.1에서 48.4로 추락한 그런 상황에서, 다만 생산 지수만 52.4에서 53.7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샌디의 일시적인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좀 그 선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제조업 지수는 아마 천재지변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의 제조업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중순에 개최될 중국 신정부의 첫 공식 회의죠.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을 제시하는 재정 정책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분명 영향을 받을 듯 보이는데요.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그 경제 공작 회의 같은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바로 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시진핑이 이제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서 한 4조 위안 정도를 어떻게 집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난번에 G20 그 회의에서 중국한테 원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위안화 절상 하나하고 내수를 진작해주는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또 내수 진작형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의 나라들은 이제 수출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에 아마 그 지수가 중국이 지금 1959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깨지고 스트레이트 한 3일 정도 더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데 이게 아마 내수 쪽의 방향을 잡아서 시장을 좀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어차피 풀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외RP로 해서 지준율 0.5포인트 정도 하락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역외RP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3번 했었거든요. 그거 똑같처럼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아마 내수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D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은 일단 화요일이고요. 일단 어제까지의 지난주부터 이어진 좀
지수만의 상승 분위기를 좀 되돌림, 아무래도 뭐 이격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9.36포인트 빠지면서 1930포인트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단 1930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이 연기금을 통해서 오늘도 일단 발생을 하고 있지만 어제 연중 최저치 거래 대금을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조 1천억, 그리고 마감 후 6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있어서 3조 3천억 정도가 잡혔는데 오늘도 거래가 정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엔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도 이슈지만 분명히 국내에는 또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어떤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투자 참여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도세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상승세 속에서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없이 계속 올라온 점은 상승장이 그래서 분명히 아니라는 점, 그 점은 이따 제가 투자 전략에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고자 하려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이 306억을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5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27억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권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익, 결국에 베이시스가 오늘은 또다시 안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한 100억 정도가 나온다. 투신과 기계, 우정국 사업부에서 각각 한 200억씩 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75억 정도 사고 있는데 역시 전차군단만 집중해서 사고 있는 모습, 별로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개인이 93억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65억, 35억 각각 사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올랐고 프로그램 물량에 의한 외국인 비차익 매수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9포인트 오르면서 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업종이 좀 더 많고요. 일단 상승 업종은 그다지 많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은 각각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런지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밤사이 이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절벽 결과에 따라 방향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이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외국인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이유로는요, 밤사이 있었던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요, 오바마가 지난 주말에 내놓은 제시안이 뭡니까? 세금 증액에 대해서 1조 6천억 불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답변형식으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8천억 불을 결국 오바마가 제시한 반 50%죠. 8천억 불을 세금 증액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율 인상 없이 공제 축소와 세제 개편을 통해서만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웃긴 것이 10년간 메디케어 비롯한 의료보험 제도에 6천억 불을 감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건드리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메디케어 부분.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초임 때 했던 내용이고요. 공화당이 막불 작전을 펼친 겁니다. 결국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공화당 쪽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속내는 사실 맞불 작전이 맞는데 표면상으로는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외국인 속내는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편에 서던 재정절벽 결과가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안개 속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될 것이다, 이렇게 속내를 표현한 걸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전차군단 랠리만 계속되는구나,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요. 왜냐면은요, 현대차, 기아차가 또 미국 판매 전월 대비 8%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밤사이 자동차 판매 소식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샌디 영향으로 자동차 신차 구매 효과가 다시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아침에 현대차가 1.3%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음전환을 했고요. 기아차도 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2%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연기금이 계속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이 떨어져도 현대기아,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모습은 썩 개인한테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표현을 드렸습니다. 기관은요, 적극 투자는 하고 싶지 않은 12월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건 기관도 역시 연기금이 좀 지수를 방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정국 사업부 이게 하루하루 1일 비하는 물량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 비차익으로 적극적으로 전체 군단을 샀지만 기관은 또 어제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난주에 선순환, 결국 전체 군단이 쉴 때 낙폭 가대주들이 오른 것을 제가 이게 추이가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기관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투신권에서 또 매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적극 투자하지 않는 기관의 모습 좀 속내도 표현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훈련 투자 전략은요? 네, 좀 전에 사실 속내를 표현하면서 제가 요새는 오늘부터 좀 제가 말씀드린 거 바꾸려고 하거든요. 속내만 표현하기보단 그런 속내로 인한 외부 변수들,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드리고 아무래도 투자 전략 시간에는 타임에는 나눠서 국내 증시 위주로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려고 좀 패턴을 바꿨는데요. 일단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래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3조 3천억 정도 연중 최저치였고요. 오늘 얼마나 찍을지 솔직히 좀 일단 예측이 좀 불가하긴 한데 어제보다 많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말이 3조 3천억이지 ETF, 지수 ETF 알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쪽에 대한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거래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그 물량 5천억, 6천억 평균 거래대금을 빼면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은 2조 원 초반입니다. 그러면은 기계적인 물량 돌아가는 금액 말고는요. 거래대금이 20%도 안 되는 분석을 제가 어저께 좀 했고요. 결국엔 선물옵션 시장에서 옵션 승수제가 올해 7월에 실시된 이후에 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작년 대비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랑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이 추세가 감소한다는 거는 개인 참여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도 사실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국가 차익이 거래세를 그동안 안 냈던 점을 지금은 이제 차익 거래에 대해서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이쪽 또한 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파생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방향성, 키는 결국 외국인이 무조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당이 아니라는 게 기관 매수가 연기금이 아무리 방어해도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 자체가 지수의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박스권 1900선, 1935선이라고 원래 말씀을 드렸고 그 위아래로 조금씩 한 10포인트씩 더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 결국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각수렴형 패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HTS에서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보시던 이렇게 직삼각형으로 보시던 상관없습니다. 그걸 오른쪽으로 옆으로 눕히면은요. 결국 과거로부터 오른쪽으로 눕혔을 때 꼭지점이죠. 위에 꼭지점이 옆으로 지금 시점으로 사실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꼭지점이 거의 만들어진 시기고요. 삼각수렴형의 어떤 수렴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꼭지점이 와닿을 때는요. 분명히 위로든 아래든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지금 부진한 이유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국 재정 절벽 이슈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의 침체 그리고 모멘텀이 없는 시장 이런데 거래 대금이 없는 와중에 삼각수렴이 모였다는 것은 결국 12월과 1월 사이에 위로든 아래든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건데 모멘텀이 없으면 위로 못 터질 거고요. 만약에 어떤 재정절벽 이런 게 쉽게 해결이 되고 큰 호재로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 QE4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크게 발생하는 모멘텀이 있으면은 위로 터질 겁니다.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홀짝 게임이죠. 근데 이것을 예측하고 들어가시기보다 방향이 터질 때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먹을 수 있고요. 대형주 시장 지금 보시면은요. 전차군단 단기 매매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형주도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어떤 제밥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주식 비중 축소를 말했고요. 연말 소비 관련주의 매수 기회를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소폭 조정 예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의 성장은 계속된다고 했고요. 업종 순환 조정 차별화 진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자동차, IT 업종의 비중 축소를 IT 업종, 서비스 업종, 스마트폰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이제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 9.2포인트 정도 하락한 1930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좀 전일 대비 한 0.25% 상승한 500포인트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팔자세가 좀 지수 하락을 부추기면서 1개월 반 연만에 지금 회복 1940선을 좀 내주고 있는데요. 1930선을 좀 전후하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 하방 압력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짐에 따라서 여름옷보다 겨울옷의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섬과 한세실업, 신원 등의 패션 지수에 속한 섬유의복과 기계업종 그리고 또 아이폰 5 출시를 좀 앞둔 통신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창고와 외인과 기관의 같은 양 매도세에 철강 금속도 눈에 띄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여전히 대부분 좀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와 삼성생명,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만이 좀 상승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로 좀 소폭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경기 기준선을 밑돈 것에 이제 허리케인 샌디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조업 지수는 선행 지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지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시고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복구 수요와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합의 등을 좀 바탕으로 12월 제조업 지수는 재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단기적인 좀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호재와 단기 악재로 12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일희일비할 것으로 좀 보이니까 그에 맞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셔서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 IT 업종 말씀하셨는데요. 업종과 종목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좀 우려를 갖고 있지만 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 전후로 좀 증시시장에 나타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좀 중시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연말 보너스를 좀 주면서 가족들과 친지에게 이제 선물을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비도 같이 늘어나고 매수 관련 업체들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주가도 같이 좀 덩달아 오르게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내년엔 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까지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보통 그래서 보통 산타랠리가 증시에 좀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굵직한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도사리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FOMC에서 이제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혹은 또 이러한 우려들이 좀 12월 이벤트에 좀 반영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어 유동성 좀 자세가 나타난다면 이익 모멘텀은 좀 수반한 낙폭 과대주화제 전기전자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IT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테라시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열처리를 장비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나 OLED 열처리 장비에선 좀 독점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3년 국제가전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풀 HD 아몰레드 패널을 좀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2조 원을 좀 들여서 OLED에 투자를 좀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관련한 수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장비 발주가 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 증설은 이제 테라시미콘 같은 경우가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셔도 될 종목으로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과 ICD, SFA 등이 좀 있고요. 테라시미콘은 OLED 설비 가동률 95%의 수준의 기업으로 아몰레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성이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에서 OLED 투자를 계속해서 좀 지연시킴에 따라 주가가 역시 좀 크게 하락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서야 좀 바닥권을 만들고 터닝하려는 시점으로 이제 단기, 중기 모두 매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좀 오른 점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가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700원, 수저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라세미콘 말씀해 주신 박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선 초기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톡의 대표적인 게임인 애니팡이 국민 게임으로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모바일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지 게임주의 전망과 흐름 분석해봅니다. 그동안 저평가받던 지주회사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내년 경제 민주화 이슈에 맞물려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꼽히며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단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모두 복지나 경제 민주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경제 정책이 당선 초기에 발표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 경제 침체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는 조치들이 당선 초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월 산업 동향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재정 절벽이 있고 유럽은 재무 위기 그리고 중국은 이제 선거로 인한 어떤 정권 교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서 건설업체나 설비 투자 업체에서는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나 건설 기성액 같은 투자 지표들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소비 역시 상당히 부진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대선이 끝나고도 경기 회복 기대가 역시 좀 요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업이 정체돼 있고요. 재고 부담이 있고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그런 반도체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분 쪽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계 장비나 선박, 화학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9개월 만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조업 경기 회복은 이제 미약한 편에 속하고요. 10월 중 내수 출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2% 늘어서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수출은 2.8%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75.9% 정도인데 70% 후반까지는 올라야 설비 투자업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면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설비 투자로 이루어질 정도로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소비 부진하고 금융시장 여건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다음 정권 초기에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카카오톡의 대표적인 게임 애니팡이 국민 게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애니팡 이후 여러 게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정한 모바일 게임주 어디일지 게임주에 대한 전망과 흐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예전에는 애니팡이 이제 게임을 한 판 할 수 있도록 더 보내주는 하트를 너무 많이 보내줘서 이제 게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트 공해다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애니팡이 전 국민의 게임이 됐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도 보게 되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50대나 이제 60대 아주머니들조차도 애니팡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확신에 찬
그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든지 아니면 많이 팔리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상 그 가격이 올라서 많이 팔리기는 가격이 올랐는데도 많이 팔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변이 확대되는 그래서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게임이 확실히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투자가들은 확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 애니팡 하는 분들을 이제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기는 쉽고 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어떤 게임이 히트를 크게 쳐도 거기에 이제 복사판들 같은 게임들이 금방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게임 열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형 모바일 게임 회사인 이제 게임빌이나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매주 몇 편씩의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로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이뤄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게임 하나를 히트 쳤다고 해서 그 모바일 게임 회사의 미래를 너무 밝게 본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모바일 게임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진정한 어떤 모바일 게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민주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주 회사들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지주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최근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CJ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이제 자회사가 내수 업종을 하고 있는 지주 회사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내수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내수주들이 한류 붐을 타고서 이머징 국가의 어떤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것을 이점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이외에도 아모레G나 농심홀딩스, 대상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경제 민주화하고 관련해서 이런 경제 민주화가 돼서 지주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대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좀 근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압박을 느끼는 쪽은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고 이미 LG나 SK, CJ, 두산 같은 곳은 이미 지주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지주회사 경제 민주화의 영향은 덜 받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증권사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무래도 변화가 있는 쪽, 왜냐하면 금산 분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이 어떻게든 이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오늘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 이후 시장에서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11월 비제조 PMI 지수 55.6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분기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내년에 위안화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더 많은 신규 정책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위안화 유동성을 늘릴 것이고 특히 자본시장 개방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위안화 유동성이 확대될
됨으로써 위안화의 강세 기조가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안화의 움직임 또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외신들은 종전 그 GDP 성장률을 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7.5%를 전망한다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조사에 응한 16인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9명이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7.5%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본 가운데 11월 10대 도시 주택 평균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100개 도시의 주택 평균 가격이 평방미터당 8,791위안으로 10월 대비 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일어난 것에 따른 기대감들이 부동산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성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50선 또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0선의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중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 흐름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장 흐름 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단순히 낙폭 가대로 올라오던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왜 또 떨어지나 할 수는 있지만 오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종목들, 거래 대금이 떨어진 이런 때 그 종목들군까지 매수가 몰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시장은 실적에 기반하여 매매를 하고 또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이슈들을 이용해야 되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실적주를 채워놓고요. 30% 이하의 단기 자금으로 이슈를 이용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오후장 전략 알아볼까요? 예, 어저께 이제 강력하게 이슈 하나가 나왔습니다. 북한 로켓에 대한 이슈입니다. 일단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서 장거리 로켓으로 추정되는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켓은 이달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될 것이라고 위원회가 밝혔는데요. 어제장 그래도 방산주들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휴니드 같은 경우엔 전술, 통신용 무전기, 특수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방위산업과 해외 사업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8% 이상이 자동 제어기기 부품, 무인 항공기, 통제 시스템 등 방위산업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자전 시스템, 특수 전원 공급 장치 등을 만드는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제품에서 전체 매출의 82%가량을 얻고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 매출이 전체 11%를 차지하는 스페코 역시도 어제장 상한가로 뛰었습니다. 반면에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는 하락을 했는데요. 대북 송정 관련주 이화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까지 각각 다 일정 부분씩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로켓 발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얼마 전 나로에서 보시다시피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열매는 본인이 철저히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결과 전에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방산주의 주가가 예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한동안 시장의 강력한 테마로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연속 일주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번 로켓 발사의 경우도 실제적인 발사 유무를 떠나서 관련주들에게는 한동안 상승과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굳이 테마성이라서 피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처럼 상승 보기 힘든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실으셔도 나쁘진 않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상승 초기라는 부분하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번씩 상승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시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관련주도 다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기 낙폭 과대주가 오르는 구간에서 당장은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관련주가 돌아서려면 실질적인 경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수는 1930 후반에서 다시금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확실한 것들이 중국 관련 내수주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바뀌고요. 중국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내수주를 키운다는 전략에서 중국인들 지갑을 열 수 있는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한미약품, 파라다이스, GKL, 하나투어, 코나아이 등 이번 주 초반부터 상승 탄력이 낙폭과도에서 둔화된 이후에 이들 종목군이 차익 실현이 끝나고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시장 이하의 마이너스 낙폭과 시장이 오를 땐 시장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장 관심 종목은 아주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그 KT뮤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K-팝 스타가 방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YG, SM, JYP, 얼마 전에 KT뮤직이 인수한 KMP 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이 이제 여기에 주요 이제 출연자로 나오면서 K-팝 스타 2의 음원 유통이 KT뮤직의 역할이 좀 커질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KT 같은 경우에는 음원 수익이 약 한 7%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 한 30% 이상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KMP 홀딩스를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KT뮤직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여지겠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겠고 매수가는 3,230원,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2,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부터는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